안녕하세요. 치과의사 올소입니다. 제가 어저께 저녁에 누굴 만났단 말이죠. 근데 이제 이분이 앞니가 벌어졌대요. 그래가지고는 근처에 치과에 갔더니 뭐라 그랬냐면 요 앞니가 틈이 생겼으니까 잘 깎아갖고 씌워보자. 크라운 하자.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선생님, 크라운을 해도 돼요? 이러고 물어본 거죠. 이분이 연예인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아는 연예인들도 많고 이분들이 치과 치료 받은 것도 뭐 이제 같이 얘기하다 보면 많이 들었겠죠. 저는 성형수술은 안 했어요. 교정만 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고, 저는 앞니는 안 건드렸는데 앞니에 라미네이트만 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고, 저는 이가 못생겨가지고 싹 다 깎아가지고 새로 해놨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그러니까 마치 교정치료나 라미네이트는 뭔가 약간 면죄부를 받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고 있나 봐요. 자, 오늘 라미네이트, 크라운, 교정치료, 레진?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가 좀 삐뚤삐뚤하게 생겼어요. 혹은 앞니 사이에 이렇게 틈이 있어요. 그래서 모양이 별로 보기 안 좋다. 그러니까 이 틈을 좀 잘 메꿔보자. 혹은 이 삐뚤어진 거를 펴보자.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는가? 우선 첫 번째로는 이가 똑바로 있어야 되는데 삐뚤삐뚤하다. 제일 중요한 건 뭐죠? 이 삐뚤어진 걸 가지런하게 펴야겠다. 이게 아니에요. 왜 삐뚤어졌나를 찾아야 됩니다. 그걸 찾아야지 치료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왜 삐뚤어지는지를 찾아서 이가 삐뚤어졌다. 그럼 위가 삐뚤어졌으면 아래하고 잘 맞을까요? 잘 안 맞겠죠. 당연하죠. 위에는 삐뚤삐뚤하고 아래는 가지런하다. 아니면 위아래가 다 삐뚤삐뚤하다. 이래도 안 맞을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가 삐뚤삐뚤해요 라고 하는 거에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교정치료입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누가 봐도 이건 교정치료하는 게 맞아. 이게 1번이에요. 근데 잘 생각해 보니까 어금니는 그냥 그런 대로 씹혀요. 씹어먹고 살만해요. 기능적으로 괜찮다. 그런데 앞니가 삐뚤삐뚤한 걸 펴줬으면 좋겠다. 밑쪽으로 바꿨으면 좋겠다. 그럼 앞니의 모양을 바꿔보자. 이렇게 접근할 수도 있죠. 근데 그 앞니의 모양을 바꿔보려면 삐뚤어진 거를 일부 깎아내거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이를 깎아야 돼요. 그게 무섭게 얘기하면 영구적인 손상을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 할 때는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뻐지더라도 내 몸에서 일부를 깎아서 없애야 되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가 정말 쬐끔만 삐뚤어졌어요. 야, 그걸 가지고 뭘 그러냐. 그냥 살지. 사람이라는 게 조금씩 틀어질 수도 있는 거지. 요런 정도 삐뚤어진 거. 요런 정도 삐뚤어진 거는 그 삐뚤어진 부분을 정말 조금만 깎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저 네일샵에 가면 젤 네일을 붙이지 않습니까? 그 젤 네일 같이 생긴 얇은 도자기 판때기를 앞에다가 이렇게 딱 붙이는 거예요. 이것도 앞니 부분을 깎습니다. 안 깎진 않아요. 그러면 가지런해질 수도 있고, 뭐가 바뀌죠? 색깔과 모양도 바꿀 수 있어요. 요렇게 정말로 그냥 살아도 될 정도로 조금 삐뚤어진 거를 조금만 깎아서 앞니에 도자기를 붙이는 거. 요걸 라미네이트라고 그래요. 다 깎아서 많이 삐뚤어진 걸 폭 씌우는 걸 크라운이라고 그러고요. 자, 이걸 크라운, 라미네이트. 자, 그럼 크라운은 이를 많이 깎는 거고 라미네이트는 조금 깎는 거죠. 크라운은 얼마만큼 삐뚤어졌어도 웬만큼 다 가지런하게 만들 수 있죠. 많이 깎았으니까. 라미네이트는요, 정말 조금 삐뚤어진 것만 되는 겁니다. 할 수 있는 경우가 극히 제한적이에요. 그럼 누군가 텔레비에 나온 사람이 저는 라미네이트만 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진짜 그게 라미네이트일까요? 그죠? 많이 바뀌어야 된다 그러면 크라운 한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라미네이트가 약간 면죄부 같은 느낌이 있는 거죠. 저는 라미네이트만 했어요. 라미만 했어요.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제가 이렇게 TV를 보면, 크라운 하신 분이 훨씬 더 많습니다. 사실은요. 예. 눈으로 보면 치과의사가 보면 보이거든요. 자, 이제 라미네이트라는 게 있고 크라운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 결정하려면 뭘 고민해 봐야 돼요? 내가 내 이를 조금이든 많이든 깎아서 인공물질을 붙일 정도로 정말 이게 그렇게 절실한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일단 이에 손을 대면 원상태로는 못 돌아갑니다. 그렇죠? 그러면 내가 이 일 가지고 잘 관리해 가면서 깎아서 씌운 거지만 평생 잘 쓰면 좋겠다라고 하려고 그러면 내가 뭐가 먼저 바뀌어야 됩니까? 그 일을 평생 잘 관리할 수 있는, 인공물질이 붙은 그런 물질까지도 잘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일단 돼야지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 건강해지고 난 다음에 잘 닦아서 잇몸에 염증도 없고 충치 위험성도 극히 낮아진 다음에 그때 고민하셔도 늦진 않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런 겁니다. 삐뚤어진 경우는 안 되지만 앞니 사이에 틈이 있어요. 자, 여기 틈이 있는데 이걸
이렇게 닫아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럼 1번은 뭐죠? 그렇죠. 교정치료에서 닫으면 돼요. 하지만 그보다 더 먼저 생각해야 될 건 이 사람이 왜 앞니가 이렇게 벌어졌을까? 이걸 먼저 찾아야 되겠죠. 이걸 진단이라고 그럽니다. 자, 원인은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치료할 거예요. 이게 치과의사하고 상담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교정치료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여기다 뭘로 메꿔가지고 공간을 닫아보자 그랬어요. 그 메꾸는 재료 중에 1번은 여러분들 아시는 충치치료하는 재료입니다. 자, 이렇게 있는 재료 갖다가 요만큼 레진을 짜서 이렇게 붙이는 거죠. 그럼 이가 좀 커지겠죠. 그러면서 공간을 메꾸는 거예요. 이건 내 이에는 손상이 하나도 없죠. 그냥 요거를 이렇게 붙이면 되는 거니까. 근데 이렇게 붙여놓고 나면 무슨 일이 생기겠어요? 잘못 먹으면 떨어질 수도 있겠죠. 떨어질 가능성도 일부 있다. 그렇다고 막 잘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 다음번에 요거는 재료가 고분자 완물이에요. 플라스틱입니다. 오래되면 김치통 색깔 변하는 것처럼 색이 어두워지기도 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붙여놓은 부분에 경계면이 있겠죠. 이 경계면 부분에서 때가 끼기도 합니다. 충치가 생기기도 하겠죠. 그럼 어떻게 해요? 떼어내고 새로 하면 돼요. 이거를 가역적 치료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앞니 사이에 틈이 벌어졌을 때 레진으로 예쁘게 만들어서 떼어보자. 자, 이게 1번이에요. 장점은 내 이빨을 하나도 안 깎아요. 단점은 색이 변하거나 떨어지거나 뭐 테두리에서 충치가 생기거나 이런 가능성이 있어요. 자, 한 덩어리. 자, 두 번째로는요. 이의 겉면을 싹 깎는 거예요. 많이는 안 깎아요. 조금만 깎아요. 그리고 요 겉면보다 조금 더 큰 놈을 만들어서 이렇게 붙이면 공간이 가려지겠죠. 이것도 젤레일 붙이는 거하고 비슷해요. 이게 라미네이트입니다. 그래서 공간이 조금 벌어진 경우에 이쪽 이와 이쪽 이를 겉면을 깎아서 붙여보자. 이게 라미네이트예요. 이의 장점은 뭐가 있죠? 겉면을 싹 다 덮으니까 이뻐요. 그런데다가 얘는 도자기로 만드니까 변색의 가능성이 없어요. 하지만 얇은 조각이니까 물론 떨어질 가능성도 있고요. 깨질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쇠젓가락 씹지 않는 이상은 그렇게 막 깨지고 떨어지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잘 붙어 있는 편이에요. 단점은 이를 깎아야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마지막은 기왕 씌우는 거 이렇게 불안하게 하지 말고 이를 다 깎아가지고 홀라당 덮어 씌우자는 거예요. 이게 이제 크라운인 거죠. 이의 형태, 색깔, 모양 모든 거를 다 바꿀 수 있는데 단점은요? 이를 많이 깎아야 돼요. 자, 그럼 생각해 보시자고요. 앞니 사이에 공간이 비었는데 교정, 레진, 라미네이트, 그리고 크라운이 있어요. 이렇게 4종류가 있어요. 자,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교정 치료하는 게 제일 좋긴 하겠죠. 물론 안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왜냐하면 내 이빨에 아무것도 안 하는 거니까. 그 다음번에는요. 레진을 먼저 해봐요. 그러고 나서 한 5년 썼는데 색이 변했다. 그 뜯어내고 새로 하든가 아니면 그때 라미네이트를 할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라미네이트는 한 번 더 고민해야 될 게 이의 겉면을 깎는 거니까. 그 다음에 앞니가 벌어졌는데 다 깎아서 크라운을 하자. 이건 좀 말리고 싶어요. 그죠? 그것 때문에 이를 홀라당 깎는 건 너무 손상이 크다. 그러면 레진이나 라미네이트 중에서 결정하면 좋겠는데 1차로 레진 해보고 안 되면 라미네이트를 이후에 추가적으로 더 하자. 나는 이게 색깔 변하는 게 너무 싫어. 그러니까 반영구적으로 쓰게 라미네이트 할 거야. 이렇게 2단계로 나눠서 고민해보는 것도 좋겠죠. 자, 그럼 그 2가지 중에 어느 게 치료비가 더 높아야 할까요? 멀쩡한 치아에다가 내가 조각하듯이 레진을 조금씩 쌓아가지고 이 모양을 만드는 거예요. 시간도 오래 걸리겠죠. 치과 의사의 수작업입니다. 한쪽은요, 이를 깎아요. 그래갖고 본을 떠요. 이걸 기공소에 보내요. 그럼 기공소에서 이렇게 생긴 젤레일 같이 생긴 걸 얇은 판을 가져오면 접착제를 붙여요. 자, 2가지 중에 어느 게 더 예술적입니까? 어느 게 더 치과 의사에 공이 많이 들어갔어요? 네, 레진이요. 근데 놀랍게도 라미네이트가 더 비싸요. 이게 되게 재밌는 우리나라의 의료입니다. 치과 의사가 열심히 자기의 기술을 가지고 의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그 행위에 돈을 더 많이 줘야지 발전된 나라일 텐데 어디선가 만들어 온 거를 이렇게 턱 붙여주는, 이게 있어 보이잖아요. 이게 제가 강의할 때마다 드린 말씀이지만 예전에 제 시절에는요, 노래를 다 불법으로 다운받아서 들었어요. 뭐 소리바다 이런 데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길거리 가면 테이프에다 아예 녹음을 해가지고 그걸 팔았어요. 요즘 같으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걸 돈 주고 사서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세상이 발전하면서 뭐가 나왔어요? 저작권이라는 게 있구나. 이건 이 사람의 권리구나. 그러니까 내가 이걸 훔쳤으면 안 되겠다.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소프트웨어에 돈을 주는 겁니다. 근데 내가 일하고 있는 것들도 사실은 눈에 보이는 형체가 별로 없는 일들도 많아요.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가치를 인정받아야 내가 사는 보람이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아직까지도 의료는 눈에 뭐가 보여야 됩니다. 특히 치과는 그런 것 같아요. 치과 의사로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 제일 추천할 수 있는 방법은 이건 것 같아요 라고 권할 수 있겠죠.
그럼 이제 그 방법 얘기를 듣고 그날 결정하지 말고 집에 가서 곰곰이 한번 생각해보고 진짜로 내가 이걸 꼭 해야 되겠다. 이 심리치료는 그렇습니다. 미적인 치료는 그 이후에 결정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감사합니다.